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2020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. 최근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들도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회원분들의 좀 어떤 우려들 혹은 문의들이 좀 많은데요. 그 문의들의 내용들이 뭐냐면 코로나에 대한 것이죠. 코로나가 뭐 다시 좀 재확산된다거나 혹은 뭐 유럽에서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한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거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고요. 그다음에 환율 이야기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환율에 대해서 환율이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.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일단 근데 이 두 가지 요인은 결론은 둘 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. 일단 뭐 사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번 소설은 뭐 써볼 수는 있겠죠. 써볼 수 있지만 그 소설은 진짜 소설인 것이고 설령 뭐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 한번 뭐 어쩌다 이렇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인데요. 일단 코로나라는 것이 아무도 시작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도 끝은 알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코로나는 사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예측이라는 것이 이제 뭐 불가능한 뭐 이런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로는. 근데 뭐, 뭐 내년 혹은 뭐 내후년에 뭐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. 그거는 이제 정말 알기 어려운 내용인 것이고,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보시기도 하는데, 왜 환율까지 이렇게 신경 쓰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환율에 대한 좀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, 뉴스들이. 근데 많은 어떤 통계 자료들, 뭐 여태까지 나온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환율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주가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는, 그러니까 이 환율을 선행하는 것이 이 주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어떤 내용들에서 확인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사실 환율을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좀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그럼에도 좀 보긴 봐야겠죠. 환율의 흐름은 떻게 됐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. 2019년도 이 언저리 이후에 이렇게 환율이 올랐던 내용들은 이 원달러 환율이죠. 원달러 환율이 사실 이게 어떤 수출입에 따른 이 경상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어떤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어떤 연준의 통화 정책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 이런 것들의 요소가 크다라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수출입에 의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경상적인 어떤 요인보다는 미중 무역 뭐 연준의 통화 정책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치닫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러면 이제 3월부터 해서 이렇게 환율이 강세를 보인 이 상황은 이것도 사실 뭐 비슷한 논리인 것이죠. 경상적인 요인보다도 대체로 그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 온의 어떤 모드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가 반영된 것이죠. 그리고 뭐 또한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어떤 강한 약세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달러와 약세 이야기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양호한 어떤 거시 건전성 뭐 이런 평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좀 연계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. 중국 등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한국의 순환적인 수출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
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. 환율은 예측하기 어렵죠. 환율 이제 예측하는, 그러니까 환율 쪽 하는 친구들, 선후배들한테 전화해 보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라고 물어보고요. 주식을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선물 옵션 쪽 하는 분들과 이제 좀 물어보면, 야, 채권은 어떻게 될 것 같아? 혹은 뭐 환율은 어떻게 될 것 같아?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, 항상. 사실 근데 이건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. 근데 많은 통계에서는 주가가 환율보다도 선행한다라는 것은 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. 어, 그래서 이제 사실 환율로서 주가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라는 입장인데요. 근데 그럼에도 지금의 그러니까 어떤 환율에 대한 소설은 저는 이게 월간 차트이고 환율의 월간 차트이고 이게 일간 차트인데요. 저는 조금 더 이제 강세 국면이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이 강세 국면이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겠죠. 이렇게 만약에 강세 국면이 간다면 어,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이 여기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렇게 강세 국면으로 가는 와중에서도 오버로 어떤 슈팅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어떤 조정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. 특히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 현재가 좀 이렇게 돌아 나가는, 그러니까 환율을 일간 차트로 좀 보면 사실 뭐 차트로 봐야겠죠. 차트로 본다면 환율이 많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. 지금 이 구간이 RSI로 보면 상당한 어떤 과매도 영역을 이제 이탈하는 이런 구간일 것이고, DMI로 보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? 한번 이제 등락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모습들입니다. 어, 그러니까 반락이 있을 정도의 그런 과한 오버슈팅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다른 나라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? 환율에 대한,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상황들의 어떤 이 과정들을 보면 한국이 상당히 많이 좀 오버슈팅이 되는 구간이 좀 보이거든요. 그럼에도 오버슈팅이 만약에 나왔다면 이렇게 뭐 반락은 있을 수 있겠죠. 일정 부분. 근데 다만 저는 추세적인 이 강세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위안화도 그렇고,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1100원대, 그다음에 위안 달러 환율 6.8위안 정도의 수치는 튕겨 나갈 수 있는,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환율과 어떤 코스피가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만 이런 느낌이라고 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월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죠, 지수가. 그러면 약간의 반락은 있겠지만 또 추세적으로 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. 음. 뭐 이런 건 소설이죠. 소설이라서 들을 건 없는데요. 그런 생각은 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일단 저는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.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시장의 큰 우상향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간 차트로 이렇게 보면 코스피가 아주 급등하는 시장이 있고 뭐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이 있고 또 급등하는 시장이 있고 하락이 있고 또 급등이 있는데요. 이렇게 횡보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곳은 주식하기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. 이렇게 약세장만 아니라면 좋은 회사가 저평가되었을 때 꾸준하게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인데요. 지금 이 코스피의 강한 이 상승이 갑자기 이렇게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내년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중에 나오는 이런 어떤 반락이 있다면 요 기회에 좋은 회사들을 좀 매수하는 어떤 기회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, 전 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우상향, 코스피가 더 우상향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
일단 좀 보겠는데요. 그거 보기 이전에 DMI에 대한 문의도 좀 있으신데요. 이 DMI를 볼 때 뭐 아주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한번 봐보시죠. 이 초록색 선, ADX 선이 여기 보면은 50과 20에다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걷잖아요. 확대해 보면 이 선 두 개를 긋은 상태에서 이 ADX 선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루어질 거거든요. 그럴 때 중요하게 보는 위치는 어디냐면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, 그리고 이 위에서 이 아래로 내려갈 때, 이런 이 변곡점이 중요한 위치 어떤 구간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조금 갑자기 차트가 확 달라져서 좀 기분이 나빠지긴 하지만 이 20이라는 이 구간과 50이라는 이 구간을 이 초록색 ADX가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20을 탁 돌파하는 순간에 그 추세대로 힘이 강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 그 DMI가 플러스 D와 마이너스 D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와중에 ADX가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하락이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도 아직은 그 20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데요. 만약에 이 초록색 선이 20을 치고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D가 이렇게 DI가 올라가 버리면 이건 하락 추세가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. 근데 아주 운 좋게도 이 파란색이 선이 꺾여 내려가고 다시 빨간색이 이렇게 교차되는 상황에서 ADX가 올라간다면 다시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이런 뭐 과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과거의 이런 차트들을 보면 이렇게 50과 20을 넘었을 때의 이 모습들을 좀 보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이고 이때도 살짝 넘어서는 모습들, 그리고 반대로 이 아래에서 어떤 변곡점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, 요런 자리들이 다 그렇죠.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는 좀 변곡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을 해야 좀 그러니까 어떤 긴장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좀 후행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후행적으로나마 복잡한 코스피를 좀 읽어내는데 용이하게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가 얼만큼 하락할지, 그러니까 사실 뭐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분산이 꽤 많았는데 큰 조정 없이 또 올라섰고, 이때도 분산이 많았는데 조정이 나오는 둥 마는 둥 하고 사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또 갔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두 번의 어떤 이런 분산들은 무시하는 경우도 간혹 나오지만 이렇게 한 세 차례나 분산을 무시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근데 그 조정이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뭐 횡보 혹은 좀 강한 조정 정도 뭐 이렇게 보고요. 다만 이 DMI가 만약에 이 올라간다면 50을 치달을 때까지는 어떤 한 방향성의 끝이 나오지 않고 계속 좀 강하게 어떤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데요. 만약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좀 반등이 좀 일어난다면 여기에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면서 빨간색이 올라가고 파란색이 내려가면서 DMI가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 조정이 또 마무리되고 또 이렇게 또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. 근데 지금 보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. 뭐 과열권에 들어왔는데요. 분명히 조정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이런 뭐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
지금 이 조정에 대한 좀 대비는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한 환율로 인한 코스피의 이 조정에 대한 것들은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, 다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긍정론자의 입장에서 지금은 분명히 뭐 환율이란 부분도 뭐 오버슈팅된 부분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고, 지금은 좋은 회사가 싸지면 사는 것이고, 좋은 회사라도 조금 비싸지면 좀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그 카페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요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보는 것 중에 뭐 SK하이닉스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뭐 BH 얘네들이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상당히 좀 기대되거든요. 그러니까 3분기의 실적보다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뭐 상반기 정도, 그러니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애들이 지금 주가의 위치는 좀 쌉니다. 싸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이 저평가되는 이런 구간에서, 그러니까 시장 조정으로 인한 저평가에서 이런 애들은 조금 추가로 매수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. 특히 SK하이닉스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좀 불안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. 이렇게 보면은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EPS도 증가하고 ROE까지도 증가하는, 누가 봐도 이런 성장주들인데요. 이런 성장주는 잘 저평가되지 않습니다. 잘 저평가되지 않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운이 좋게도, 저는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. 운이 좋게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애들은 지금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SK하이닉스나 뭐 사실 뭐 여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건 SK하이닉스나 뭐 BH, LG노텍 뭐 이런 애들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권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좋은 회사이지만 좀 비싼 애들은 좀 팔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그 한세실업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죠. 어, 매수를 좀 이렇게 했었다가 잠깐 걷어들었다가,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조금씩 물량을 덜었는데요. 사실 이 라인에서 다 팔아도 뭐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. 근데 지금 좋은 회사이지만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비싸지는 애들은 어, 물량을 좀 덜어내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시장 하락 때문에 뭐 인버스를 사거나 뭐 이런 어떤 복잡한 매매보다는 내가 가진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좀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시장 조정, 뭐 코로나로 인한 환율로 인한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. 이것을 예측하는 사람은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될 겁니다.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요.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긍정론자의 입장에서는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3월달 코로나의 시기처럼 뭐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회사들이 싸지고 있다면 좋은 회사들을 잘 봤다가 저는 매수하는 어떤 기회로 좀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얼마 며칠 정도 더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. 시장이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시장이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너무 급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어떤
매물 어떤 과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고요.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. 그리고 하반기,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우상향하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 기간에 잘 좋은 회사를 좀 매수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원저리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밸런싱을 꼭 하시라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. 근데 뭐 하락이 나올 걸 알고 리밸런싱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건 아니에요. 알 수 없는데 다만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혹은 뭐 중장기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여러 어떤 요소들을 좀 확인해 본다고 했잖아요. 그런 요소로 봤을 때 충분히 시장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좋아 보였거든요. 그리고 3월 19일 이후로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. 뭐 이런 의미에서 했던 거지. 이거를 뭐 알고서 이런 건 아니겠죠. 그리고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의 조정도 언제까지 될지 모릅니다. 모르고 다만 과거처럼 그렇게 무서운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약간의 어떤 뭐 조정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겠죠. 근데 큰 추세로 우상향이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환율 역시도 강세가 조금 더 단계적으로 레벨 다운은 될 거라고 봐요. 근데 중간중간에 오버슈팅 된 부분은 해소되면서 레벨 다운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주가 역시도 오버슈팅 된 부분들은 해소되면서 중장기적 우상향을 그리지 않을까.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. 예, 이렇게 해봤고요. 날씨가 추워집니다. 예, 건강 유의하시고 예, 내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